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배랑 비행기 같은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저희 과도 이제 조선해양공학과로 서울대학교 입학을 해서 항공우주공학과,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항공우주공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취미였던 역사학과를 부전공, 그리고 이제 그 코딩이나 이런 전기적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 지능형 통신이라는 전기정보과의 합의 연합 전공을 이제 전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학사를 끝내고 졸업하겠다 싶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오션이나 이런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로 많이 가고, 근데 보통 제가 보기에 그런 대학원 진학률이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석사라는 제도가 한국에서는 되게 박사와 석사가 가까운 느낌이라면 되게 해외에서는 학사와 석사가 가까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졸업 후 미국 박사를 펀드받고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박사를 하더라도 그래도 한 적어도 5에서 10년 사이는 잡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저는 23학년도에 입학하였습니다. 사실 근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부산고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러니까 일반고 중에서 되게 잘하는 편 중 하나였거든요. 서울대 붙은 애도 하나 더 있었고, 저 말고도. 그리고 이제 의대 붙은 애들도 있었고, 물론 그 친구는 고려대 수학교과 가긴 했는데, 그래서 되게 저는 경쟁력 있는 학교였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부산고 선생님들이 이게 동창회도 지원이 엄청 빵빵하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심화학습 그런 커리큘럼이라던가 그리고 기회를 되게 많이 제공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자주 그런 동창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았어가지고 제가 그 기회를 좀 잘 이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막 이제 기숙사 특강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은 따로 이제 심화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자원자들은 좀 더 어려운 개념, 그러니까 교과 과정 외에 어려운 개념들을 수업하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들어갔는데요. 지역 균형 선발에 실패해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밀렸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일반고에서는 그 커리큘럼이 서울대 입학시험 전형과는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동창회에서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이제 구술 면접을 아예 새로 시작하시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정시랑은 다른 게 그 서울대 전형이 총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나가 이제 원래 보통 일반고 학생들이 가는 지역균형 전형이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수시인데 이제 영재학교 과학고 애들이 보통 많이 글로 가는 일반 전형이라고 서울대에서 따로 이제 구술고사를 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전형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이 정시입니다. 이제. 저 내신은 이제 1.7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일단 지금 현재 부산고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기숙사에서 저는 일단 나가는 것을 굉장히 비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중도에 이제 퇴거하거나 그러는 거를 저는 굉장히 비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사실 막 학원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과외 때문에 기숙사를 중도에 나가는 걸 많이 봤는데, 근데 결국 성적이 제일 좋은 친구들은 좀 속된 말이긴 한데 대학을 제일 잘 갔다 싶은 애들은 다 기숙사에 끝까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남아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저희 때 강인규 사관 선생님께서 되게 애들을 극진하게 케어해 주셨었고, 막 엄청 지금 보면 그때는 우리가 막 짜증을 냈었죠. 막 왜 이렇게 깐깐하게 잡냐, 왜 이렇게 우리도 좀 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맨날 일탈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맨날 그때마다 혼내셨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강제적인 그런 물리력이 제가 보기에 이제 애들의 학업 능률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일단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기숙사에서는 강제로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앉아있는 그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고등학교 애들한테 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밖에 나가다 보면 막 집에서 오늘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냥 좀 침대에 누워 있어야겠다, 한 5분만 있다 공부 시작하자, 이런 게 누적되다 보니까 뭔가 생각보다 거기서 생기는 손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정한 루틴마다 딱딱딱딱 그 일정한 루틴이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사실 좋은 학교들은 다 있긴 한데 저희 학교는 솔직히 일반고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권에서는 거의 이제 막 경기권이나 수도권 친구들 보면은 되게 일반고인데 좀 되게 막 엄청 막 유명한 이름 들어본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서 막 다니는 애들은 다 기숙사 다니긴 했었는데 많이 없습니다. 확실히 일반고가 기숙사 있다는 거는. 원래 집은 저는 본가가 해운대입니다. 제가 사실 중학교 4학년 때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이제 그때 과학 중점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거 되게 괜찮겠다 이래서 그 부산고등학교를 일지망으로 지원하게 되었었습니다. 미국 총 7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야자를 좀 활용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학교에서 나가는 거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기숙사에서 중간에 이게 다른 방에서 놀다가 걸려가지고 한번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그래도 학교에 야자하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어, 인강, 특히 이제 비문학, 문학 이런 인강들은 좀 굉장히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어, 인강을 꼭 들어야겠다 싶으면 저는 굉장히 언매 같은 거는 이제 속전속결로 듣는 그런 단기 특강 같은 걸 되게 추천하고요. 인강 같은 거. 그리고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께서 언매 엄청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나머지 같은 문학, 비문학이 사실 핵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능력은 솔직히 말해서 전 책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제 그 어떤 종류에 있어서라도 독서. 네. 사실 이게 국어 성적이 제일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올리기 솔직히 제일 힘든 게 국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어 공부를 그냥 문제 푸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고3 때 그냥 아침에 그 15분 정도 그 하루에 한 세트씩 푸는 그런 뭐 이름이 뭐더라? 바탕 모의고사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짧게 푸는 막 주간 신문 마냥 일간 신문 마냥 그렇게 푸는 것들로 저는 대비를 했었고 그리고 국어 그런 비문학이나 문학 쪽에서 능력을 기르고 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문제를 많이 푼다고 느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읽어서 항상 1등급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국어는 항상 잘했었습니다. 오히려. 근데 사실 가성비 쪽으로 되게 안 나온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만큼 국어 문제 푸는 것도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게 사실 막 되게 국어 모의고사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막 2강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이런 거.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 풀기보다는 기출을 계속 돌리는 게 문제들은 평가원이 내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기출만 계속 돌리는 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는 국어 시간은 책을 보는 게 좀 더 그 속독 능력이라던가 인지 쪽에서도 독해 능력이 키우는 데는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장르는 불문하고 책 읽는 습관을 들인다는 게 내가 한마디로 글에 대한 집중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라면 사실 책을 읽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서 저는 시작할 때 만화책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제 점점 그냥 책 재밌네 하면서 되게 고전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제 좀 어려운 비문학책 같이 막 과학기술에 관련된 책이라던가 그런 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서 생활하는 게 이게 휴식도 되고 일종의 여가로서도 되고 심지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독해 능력까지 드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 저 생각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일단 책을 읽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수학은 사실 오히려 수학이 저는 수능 수학이 노력이 제일 정비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능 수학이 이게 이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그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을 풀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강을 언급하면 너무 PPL인가? 저 같은 경우는 현우진 커리를 타가지고 유런과 드릴 풀고 이제 킬링 캠프까지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커리만 충분히 따라가다 보면 사실 성적이
그냥 정비를 하면서 오르거든요, 수학은. 그래서 시작은 이제 막 그냥 개념차여도 괜찮으니까 네, 수학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3시간, 4시간을 투입합니다. 네, 총 5시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거의 수학의 프로포션을 거의 한 70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수능이 과목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많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같은 거는 이제 막 특별히 모의고사 치는 이런 일주일에 한 번씩 치는 날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분 정도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이게 하루에 시간을 많이 쓸 과목은 아니라 한 3, 40분, 50분 이렇게 쓴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막 탐구 과목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탐구가 한 모의고사당 30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래도 개념이 다 돼 있는 상태니까 그 수능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저는 계속 그냥 모의고사만 하루에 한 번씩 돌리는 루틴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저희 물리 선생님께서 그 애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문제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모의고사를. 그래서 그걸 정말 되게 유용하게 활용했었습니다. 오히려 3학년부터 이제 실습을 박아야 됩니다. 그럼 1, 2학년 때는? 1, 2학년 때는 솔직히 수학의 비중이 좀 한 40 정도만 돼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될수록 이제 이게 재수생들이랑 현역들이랑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이 제가 알기로 수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 정도로 시간 대비 효율이 정말 괜찮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전 가능하면 수능 수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되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 인강을 듣고 인강 진도를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어려운 4점짜리 문제들을 이제 한번 풀어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거 틀리면 이제 어떻게 푸는 건지 막 오답노트 해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바로바로 답안지 봤거든요. 이게 왜냐면 어차피 답안지라는 이게 아마 수능이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유형이 되게 많은 거라, 그래서 그 유형을 캐치해내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수능 수학이라는 게 사실상.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유형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냥 바로바로 그 답안지를 봐서 그냥 그거를 체화시키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 커리큘럼만 잘 타면 진짜 막 엄청나게 이상한 문제 아니면 그래도 푸는 방법이 그러니까 계산 실수 이런 걸로 틀릴 수는 있어도, 아니면 뭐 생각을 처음에 잘못 두고 시작했다거나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틀릴 수는 있어도 이건 모르겠는데 싶은 것들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싶은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물론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고 수학 실력이 좀 일정 궤도에 올랐다, 한 2등급 정도 된다, 이 학점 2등급은 된다, 이 정도 경지에 올랐을 때는 저는 바로바로 답안지 봐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사실 수학이 그 기초 개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기초 개념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로그 x는 로그 x 그래프는 막 대충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걸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로그가 왜 로그라는 걸 쓰는지, 그러니까 로그라는 그 장치가, 로그라는 도구가 왜 로그라는 도구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로그는 곱셈을 더하기로 만들어주는 기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학의 좀 거창하게 말하면 본질이고, 그런 것들을 좀 깨우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런 거를 알고 문제 풀기만 해도 솔직히 3등급까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막 3등급보다 낮은 친구들이 막 수학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개념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2등급이 안 나온다, 3등급 안 나온다 이런 느낌의 친구들은 저는 오히려 이런 그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뭐 센수학이라던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우진의 첫 번째 퀄이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거기가 전 솔직히 이런 직관을 되게 키우기 좋은 문제들이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의미를 파악하는 거랑 쓸 줄 아는 거랑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의미를 파악할 줄만 알면은 저는 굉장히 수학에서는 3등급 이상 나온다고 저는 꾸준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나는 공부 막 유런 같은 것도 했고 엄청 되게 심화된 내용의 문제집을 공부를 하는데 자꾸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온다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저는 그런 유런 같은 거 하지 말고 시발점이다 시발점. 그 시발점이라는 문제집처럼 응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본질을 그런 살펴보는 용도의 문제를 푸는 것을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고등학교 때도 봤을 때 이게 솔직히 말해서 막 성적이 그렇게 막 높지 않은데도 엄청 막 어려운 문제집 들고 다니고 그런 친구들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솔직히 그거는 전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막 답안지 풀고 보면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걸 딱 그런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 4등급이나 이런 쪽에 좀 이제 고득점을 좀 더 원하는 친구들은 무작정 어려운 걸 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확실히 그런 기반을 다져나가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이 전 맞다고 항상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너무 이제 사실 요즘 친구들을 보면 너무 기초 개념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좀 크거든요. 이게 왜냐면 야 이건 다 할 줄 아는데 이거 말고 난 좀 어려운 4점짜리 문제를 풀겠다. 어려운 막 4점짜리 문제들을 풀겠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상 어폐가 좀 있는 게 3점짜리의 그 문제들을 완벽히 파악하지 못하면 4점짜리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낮은 배점의 문제라고 경시하지 말고 거기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평가원의 의도가 뭔지 이런 식의 의도 파악을 해서 공부하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3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길어서 고등학교 동안 3학년이죠 이제 3년 동안의 시간이 엄청 길어서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게 당장 저희 과만 봐도 저희 과에 이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조회공인데 저희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엄청 이제 공부를 엄청 안 하다가 막 수능도 막 5등급, 6등급 받고 막 이러다가 1년 만에 재수해서 저희 과 온 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1년도 좀 충분히 길다라고 봐서 오히려 중학교 때까지 놀았던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오히려 중학교 때 선행했던 애들이 좀 손해라고 생각하는 정도라 이게 생각보다 그냥 무작정 선행하는 것보다는 중학교 수학이 생각보다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중학교 수학을 완전 진짜 거의 경시까지 파고드는 정도로 완전 단단하게 해서 고등학교 그 수학을 시작하면 엄청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만큼 그 3년의 시간이 길고 안 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중학교 수학이 사실 고등학교 수학이랑 좀 결이 다릅니다. 좀 기하학적 퍼즐들도 중학교 수학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온 편이고 이게 사실 그 KMO, IMO라고 그 한국 국가 경시대회, 한국 수학 경시대회랑 세계 수학 경시대회 교과 범위가 중학교 수학까지거든요. 고등학교 수학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중학교 핵심적인 수학을 되게 많이 배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심지어 저는 친구한테 고3 때 친구가 수학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시켰어요. 저는 그냥 추천을 해주고 그때 막 A급 수학이었나? 그런 어려운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고력 확장해주는 그런 문제집, 중학교 문제집 많이 풀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마음임?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무언가를 경시하는 태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경시하는 태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아무 쓸데기 없어 보이는 일들도 이게 어디 가면 다 쓸모가 있거든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막 난 학교 선생님이 다 아는 얘기를 하는데 저걸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그냥 혼자 뒤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 이해를 합니다만 딱히 그게 추천되는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봤을 때 선생님과의 유대를 쌓는 과정이기도 하고 사실 선생님이 아무래도 수업 잘 되는 애들 잘 챙겨줄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혜택이 계속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건 한 가지 예시고 뭐 예를 들어서 막 점심시간에 나가서 축구하는 애들 왜 축구하는지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축구하면서 저도 솔직히 축구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체력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한 밑거름이 돼주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아무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그냥 수능이 땡인 거 아닌가? 이런 태도를 가지지 말고 뭔가 되게 고등학교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게 공부하면서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항상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는 느낌으로, 공부할 땐 공부할 때 집중하고 놀 땐 놀 때 집중하고, 딱딱딱 시간 배분 잘해서